못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사이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어머니 이렇게 나오실 때 그 장면이 항상 그 이상이었고 성남 가서 또 보려고요. 아, 또 보신다고요? 네. 공연을 보면서 좀 업무에 소름이 돋았고 전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안녕하십니까, 연극 기자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극 기자 조용진입니다. 예, 3월의 마지막이 가는 게 아쉽기라도 한데 세상은 너무나 춥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희가 여기 왜 왔죠?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가 프레스 명찰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에 뮤지컬 영웅 관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저희가 네. 2년 전에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특별히 또 기대되는 장면이 또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10주년 기념을 맞아서 네. 장면이 조금 수정이 되거나 어떤 시나리오상 변화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쵸. 찾아보고 뭔가 비교를 해보면 보다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큰 회사의 레파토리 공연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또 한번 바꾸기라는, 저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그쵸. 용기가 쉽지 않죠. 저희도 뭐 그쵸. 공연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쵸.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이죠. 어쨌든 다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니까 그 용기를 정말 높게 사고 싶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 저희도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고 공연을 즐겁게 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오늘 캐스트가 일단 중요하죠. 네. 제가 양준모 배우님 공연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또 저희는 정성화 선배님 캐스팅을 받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도 비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워낙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대극장 로비에 오면은 제 스스로가 뭔가 고귀한 존재가 된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기대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우연히 정말 너무나도 우연히 후배 배우를 만났습니다. 예,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이승우 양입니다. 네, 그 옆에는 친언니, 형부죠. 예, 박수. 와.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살짝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군인이고요. 너무 감동스럽게 공연을 봤습니다. 미국 건신 군인 본분. 네, 가장 좀 뜻깊게 항상 평소에도 마음에 새기고 있던 그런 글귀인데 공연을 보면서 좀 업무에 소름이 돋았고 전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다 좋았지만 딱 한 장면을 꼽자면 어디가 제일 좋았다? 아무래도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재판 장면이 아니었을까. 과연 누가 죄인인가.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돌을 쏴주긴 나는 사형. 대체 일본 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아니 마이크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이승우 배우님한테 몇 마디 좀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내가 그래 이 역할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망 그냥 하고 싶다. 이 역할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전 안중근을 만약에 진짜 남자 배우로 태어난다면 전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커튼콜 하실 때 딱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안중근에서 네. 내가 이렇게 환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 봤거든요. 근데 배우로서 그것만큼 네. 너무 큰 의미는 없잖아요. 영웅을 꼭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좀 생각해봐야겠다? 저는 추천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전해지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가 자기는 총을 들었지만 자기 자식들은 기도하는 손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 대사 같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양준모 배우님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무대 위에서 목소리, 그런 뭐 카리스마 이런 게 그분 입장에서는 수백 명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만 관객 중에 한 사람 입장으로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 무슨 디테일한 아니 이거 진짜로 되게 감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인터뷰하다 보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님 혹시 공연을 이렇게 처음 보러 오신 거예요? 처음 보러 왔죠. 얘가 오늘 초청회가 와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와서 장사하다가 왔거든요.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마치 우리가 84살 먹도록 살았는 거예요. 감동해서 눈물 나요. 눈물 나.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엄마 엄마 하는 장면? 말. 또 그게 군에 있는 네네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네네. 그 따라가가지고 나라 지키려는 거 그거 이런 거는 참말로 못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후회 없이 이제 못 보셨으면? 예 나이가 많아도 이제 후회 없이 보고 갑니다. 네네. 후회 없이 보고 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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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학원에서 연기하고? 네. 공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머니 이렇게 나오실 때 그 장면 제일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정말 진짜 다 좋았는데 그 액션 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망치는 씬 그게 박진감 있고 너무 좋았어요. 일본 병사들이랑 독립군이 이제 그걸로 좀 안무로 표현한 그 장면. 네 맞아요. 혹시 이 공연을 추천을 한다면 누구와 함께 오고 싶다? 가족들이랑 같이요? 가족이랑 일본인 일본인. 멋있다. 그 이유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네네. 혹시 이 역할 중에 해보고 싶은 역할? 그 전철역에서 네. 아리랑 불로 키 큰 사람 말고 좀 그러니까 작은 충청도 사람. 출신. 네. 너무 잘 지금도 잘할 것 같아. 아리아리 슬리슬리란 아라리가 난데 돈이 아깝다, 아깝지 않았다? 아깝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우리 후회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양준모 배우님 네. 꿀단지 소속 회원인데 팬클럽. 영웅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네. 17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취직하게 되면서 보게 됐는데 항상 그 이때 이상이었고 성남 가서 또 보려고요. 그러면 양준모 배우님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만약에 이 공연을 다른 분에게 추천드린다면 네. 어떤 포인트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양준모 배우님은 명성황후에서도 약간 좀 고종 역할도 하셨는데 네네. 고종의 약간 유약적인 면을 좀 되게 잘 살리셨어요.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좀 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공연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았고 관객들도 저희 감동만큼 그 감동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공연을 보면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저희는 그 극장 로비에 있는 세트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씨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뭐예요? 저는 그래도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양준모 배우님의 안중근 역할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인간적일까 생각해보면은 거사를 치르기 전에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의심하고 계속 흔들리고 그래도 또 다짐하고 거사를 치르고 나서도 또 계속 흔들리고 죽기 직전에도
정말 두려워하고 그러다 또 다시 장부가를 열심히 힘있게 부르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데 제목이 영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거는 당연히 관객들이 알고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중근 역할을 맡은 양준모 배우님께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동시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에디터님께서 예수의 12제자 그러니까 그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뭐 알고 계시죠? 네. 도마는 세례명이죠? 그쵸. 토마스죠. 토마스. 토마스.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그 토마스가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진짜 살아 돌아온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럼 너가 알 것이라고 직접 토마스가 가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셨구나라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신뢰를 하고 아주 믿음직한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의심과 어떤 흔들림, 두려움 이런 측면에서 도마 안중근의 이야기도 이번 영웅에서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용진 씨 말씀은 도마라는 호가 도마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나의 운명,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과연 정의로운가 혹은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고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양준모 배우님 또 얘기할 게 있나요? 섬세했다. 뮤지컬을 공부하거나 소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또 그 노래가 얼마나 섬세하게 불렀는지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강약 조절이라든지 감정에서 나오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 음가에 그러니까 이게 말인지 노래인지 성악이면은 아 저거는 노래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성악과 뮤지컬이 다른 이유는 저것이 말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안중근스럽게 노래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는 다른 배우들 굉장히 좋았던 배우들이 있다면 딱 한순간에 눈에 확 들어왔던 배우가 있는데 한순간밖에 없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한순간을 말하고 싶네요. 유동화 역할의 김현진 배우님이 자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다들 이제 결의에 차게 막 이렇게 부르다가 정말 이 청년 같은 목소리로 그 노래가 어떻게 되죠? 그날을 기약하면 잊을 수 없는 것 그 목소리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거기서 오는 예술적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색에 대한 보면은 서사 드라마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그 음색이 그냥 한번 촥 나올 때 그 음악에 대한 감동이 용진 씨 말을 제가 좀 이해하자면 뭔가 무겁다가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결을 다져야 되니까. 근데 사이다 같고 그런 밝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연기력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서사나 드라마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그럼 다른 역할 중에 또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정재훈 배우님 진짜 깜놀했습니다. 노래를 잘할 뿐더러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맡은 서리의 고민이라든지 결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그런 순간들을 노래와 연기에 정말로 잘 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더 대단하다고 느낀 건 대극장 공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극장 연기, 소극장 연기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스펙트럼이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더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호흡을 더 써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프로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저희가 공연을 봤을 때랑 오늘 공연을 봤을 때랑 달라진 부분이 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죠? 이번 10주년을 맞이해서 바뀐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그쵸. 특히나 그 서리의 넘버, 노래라고 하죠. 넘버가 하나 바뀌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어디 부분이죠? 첫 곡 아닌가요? 맞죠?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이요? 네. 첫 번째 곡은 너무나 유명한 노래고 저 서리 그렇죠. 이 노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노래 다리에서 그 노래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 같은 운명에 온몸을 던져 거센 폭풍 같은 시간을 달려 정해진 운명처럼 나 여기 있으니 오직 용기가 필요한 오늘이 있을 뿐.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전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용진 씨도 얘기하셨고 리뷰에도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설이란 역할이 힘이 좀 떨어진다, 드라마가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번 공연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거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넘버 하나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관객들은 그 노래 하나로 이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과 이 인물에게 집중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저는 이게 참 공연 예술의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막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인터미션 시작할 때쯤 벌써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장면 전환인 것 같아요. 1막 2막 톡 틀어서 암전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솔직히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암전이 많았다는 건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지루하다든지 흐름이 끊긴다라든지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뭐 암전인 상태에서도 뭐 무대가 먼저 들어오든다든지 아니면 음악이 먼저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연기가 먼저 시작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면이 템포감 있게 막 가면서도 장면과 장면 사이를 연극적으로 뮤지컬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브릿지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것의 연장선으로 장면들이 굉장히 풍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더 사실 어렵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영화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연출이 의도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돼요. 줌인, 줌아웃이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공연 예술에서는 그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힘듭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명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혹은 구성으로서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연출력이죠. 네, 이게 장면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너 이렇게 저렇게 조명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짧은 시간 안에 힘있게 조명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넣었으면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그런 화려함 속에 드라마가 묻혀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내가 풍성하게 만들다고 해서 막 집어넣었다가는 보일 것들이 안 보여요. 관객들은 거기서 스토리텔링 못하고 조명과 무대와 이미지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연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화려함은 있었는데 무슨 얘기였지 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노래가 있고 큰 극장에 조명도 화려하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앙상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게이샤 장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앙상블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런 작품 때문에 앙상블이 왜 존재해야 되고 왜 뮤지컬에서 앙상블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표본? 어떤 정석인 공연이지 않을까.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춤추고 땀 흘리고 뛰고 기어오르고 노래 부르고 정말 못하는 게 뭐죠? 우린 뭘 하고 있죠 근데? 우린 살찌고 있죠. 어쨌든 정말 은혜 입은 공연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인터뷰 때도 느낀 거지만 이 공연을 정말 잘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공연이 뭐 8월달까지 있죠? 지방 공연이 8월까지 있습니다. 뭐 전국으로 다 돌아요. 대구, 부산, 수원, 성남 지금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것이래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곳에서 이 장소에서 8월까지 뮤지컬 영웅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정말 추천합니다. 할머님, 어머님, 부모님, 조카, 동생, 강아지까지 다 데리고 가서 꼭 보세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상 연극 남자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